안녕하세요. 동생통사 강동환TV입니다. 저는 통일 크리에이터 강동환이고요. 북한의 김정은이 지난 1월 15일이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른바 지방공장을 활성화하겠다 20승 10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북한이 20 곱하기 10인데 북한에서는 곱하기를 승이라고 해서 20승 10 정책이다. 이렇게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20승 10 정책 기본적인 골자가 뭐냐면요. 바로 1년 동안 20개 시군에서 지방공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약 10년 동안 추진하겠다. 그래서 결국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 평양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 심각하니까 지방공장을 활성화해서 인민생활 향상을 시키겠다. 이것이 이 정책의 근간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지방과 평양의 격차를 자인한 거고, 무엇보다 세계적인 낙후성의 대명사인 농촌을 혁명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북한 당국 스스로가 이 북한의 농촌의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인정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북한이 이렇게 정책을 김정은이 발표하면 선전하를 만드는데 이번에 선전하 아주 이례적입니다. 무려 관련된 선전하를 9장이나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먼저 살펴보면, 자, 지방발전 20승 정책이라고 되어 있고, 모두 다 떨쳐나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를 안아오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당연히 북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결사간철, 자력경생, 그 다음에 계속 혁신,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 이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이 얼마나 북한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이렇게 포스터에 선전하에 아주 크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당의 수건 거창한 혁명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공장을 건설하는 거니까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생필품을 그대로 그려놓았습니다. 이 포스터도 그렇고요. 지금 지방공업혁명이라는 이 포스터, 국민 대단결의 위력으로라는 이 선전하에도 역시 생필품들을 많이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여기도 선전하 밑에 보면 인민 소비품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된장, 고추장, 과자, 완구 이런 것까지 다 그려놓았죠. 여기서뿐만 아닙니다. 지금 제가 3장의 선전하를 보여드렸는데 이 4장째 역시 여기에도 또 이 생필품이 표현이 됩니다. 이 땅 어디서나 인민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자. 그만큼 지금 이 20승 10 정책이 지향하는 바가 인민생활 향상, 즉 인민들이 제대로 의식주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선전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인민들에게 공급하는 생필품, 기본적인 그 생필품의 제품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전하를 보시더라도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을 일떠 세워 인민들이 좋아하는 질 좋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한 장, 그 다음에 2장, 그리고 3, 4장, 5장에 걸쳐서 이 선전하 5장 모두에 이 북한의 생필품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평양과 지방 간의 격차,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이 이런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단순합니다. 지역에 지금 과자도 그려져 있고요. 버섯도 있고요. 심지어는 여기에 보면 과일량 사탕입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도 과자이고, 이렇게 많은 이 생필품인데 이거를 지금 생산해내는 지방공장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에서 이런 기초적인 생필품도 지금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지방공장을 이제 만들면 결국은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자, 기능공 양성 사업을 책임적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공장을 가동하려면 이렇게 기능공들이 필요로 하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20승 10 정책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업이 태동하게 된 계기가 이 북한의 김하군이라는 시범 사업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김정은 시대에 이 강원도에 있는 김하군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 지역으로 운영을 했었고, 그게 성공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년에 20개 시군, 그러니까 각 도마다, 북한의 도가 9개 도가 있는데 그 도마다 약 2개씩 지방공장을 활성화시켜서 10년 안에 평양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연 김학운의 지방경제 성공했을까요? 자, 북한이 이 지방공장 활성화, 지방의 발전의 모범적인 사례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김학운의 선전 영상들을 보면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원료가 필요한데 북한이 지방공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세우고 있는 전략이 그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품이나 그 지역에서 고유하게 나는 원료를 가지고 공장을 돌리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학운이 바다와 가까우니까 해초류에서 뽑아낸 걸 가지고 그걸 원료로 뭐 식품을 만들어낸다든지, 또는 그 종이가 부족하니까 나무 펄프를 쉽게 그 지역에서 아마 구할 수 있었나 봅니다. 지금 영상이, 이게 북한 영상인데 북한이 김학운의 선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이 펄프를 통해서 종이를 만들었다라는 것도 역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보여준 이 김학운의 공장, 여러분들 이게 최첨단 시설처럼 보이십니까? 지방공장의 활성화라는 시범적인 공장으로 보이십니까? 이게 한국에 정말 이런 공장은 지방 어디를 가도 중소기업에도 속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작은 규모의 열악한 시설인데, 지금 이 김학운의 공장 시설을 성공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런 공장을 1년에 20개 시군에서 조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게 성공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고, 김학운의 성공 사례, 결국은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이용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 선전하에서도 역시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군의 경제적 자원과 원료 원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조성하고 이용하자. 그래서 이 김학운에서도 역시 동일한 내용이었는데 그 지역에 나는 원료를 갖고 공장을 이제 돌리자라는 거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은 뭐 아주 기초적인 거죠. 된장, 고추장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산에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 식품을 만들었다, 이런 기사들이 북한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운의 사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김학운 하나 정도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바닷가에 접해 있으니까 해초류를 구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산에서 나는 열매를 갖고 그 식품을 뭐 개발해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1년에 20개 시군에서 동일하게 북한이 경제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 거점이라는 것이 있죠. 그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는 반도체 산업, 또 어떤 지역에서는 해양 산업, 어떤 지역에서는 또 산림, 이렇게 굉장히 분화가 되어 있고, 그게 최첨단 산업 벨트가 클러스터로 형성되어 있는데 북한은 지금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오히려 너무 낙후된 지방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나는 고유한 원료를 가지고 공장을 돌려라. 그러면 결국은 이게 산업혁명, 지방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지역의 지방에 사는 인민들에게 겨우 산에서 나는 열매를 갖고 조그만한 그냥 식료품 정도 하나 만들어서 그걸 공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지방공업 혁명이니 무슨 20승 10정책이니 이렇게 지금 떠들어대고 있으니, 이 북한 경제의 낙후성이라든지 이 김정은의 어떤 절박성, 얼마나 지금 이 김정은의 정책이 실패하고 있는 거를 명확히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21세기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AI가 등장하고 있고, 뭐 로봇 산업,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 최첨단 반도체 산업이 지금 한국 경제,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에서도 지금 서울과 지방, 뭐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적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고들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방 공장에 산업화된 특성화된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의 클러스터 벨트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북한이 겨우 지금 김정은이 내놓은 20승 10정책, 말은 거창합니다. 지방공업 혁명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렇게 나무 열매 몇 개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민들에게 된장, 고추장 공급하는 거, 이걸 10년 내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무려 선전하를 이렇게 9장씩이나 만들어가지고 인민들에게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지방공업이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지방 인민들에게도 지금 못 먹는 된장, 고추장을 그냥 조금 더 어떻게 공급해 보겠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북한 주민들의 삶이 경제가 낙후되어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 이 20승10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이 공장을 결국은 누가 짓느냐. 자, 마지막 선전화가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 지방발전 20승10 정책, 지방공업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인민군대가 기수 주인공이 되자. 결국은 이 공장을 짓는데 누가 동원되냐면 인민군대가 동원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024년 북한의 김정은이 전쟁을 얘기를 했고 핵전쟁이 날 수도 있다. 미국의 저명한 학자를 끌어들여서 한국이 마치 곧 전쟁이 날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김정은의 입장에서 만약에 올해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면 모든 인민군대를 이 전장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승10 정책, 지방공장을 짓는 곳에 인민군대를 보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쟁은 누가 준비를 합니까? 군대가 다 빠져 있는데. 그리고 오늘 당장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인민들에게 야, 10년 안에 지방공장을 잘 지어서 너희 인민생활 향상을 시켜줄 것이고 그게 사회주의 시장락원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김정은이 이번에 연설한 내용, A4 용지 30페이지 분량의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자꾸 대남 전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7, 80%의 내용이 국내용에 맞춰져 있습니다. 인민생활 향상, 지방공업 발전,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도 명확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먼저 전쟁을 하지 않겠다. 단지 도발해 오면 거기에 대응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자꾸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한다, 이게 아니고 북한 내부의 상황이 지금 그 정도로 어렵다. 여기 지금 그림의 선전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기초적인 생필품입니다. 된장, 고추장, 뭐 심지어는 과자, 사탕, 이런 것도 지금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결국은 북한 인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제는 정말 이 지방공장 활성화해서 인민생활 향상하겠다. 뭐 심지어는 김일성에 대해서도 지금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50년 동안 고수해왔던 이 연방제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를 지금 없애버리겠다. 저는 그걸 왜 김정은이 그렇게 가감하게 결단을 내렸냐. 김일성이 그렇게 약속을 했었죠. 이 밥에 고깃국, 쌀밥에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70년 동안 김일성이 약속한 거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식이주조차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의 정책과는 완전히 다르게 자기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겠다. 그만큼 인민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 선전화에 나와 있는 여러 수많은 내용들을 보면서 야, 김정은이 정말 이제 급했구나, 절박하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의 힘이 이제 키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말로만 떠들어대는 이 지방공업 경제, 뭐 지방공업 혁명이라고까지 얘기하죠. 이게 혁명이 아니고 개혁개방으로 나와서 북한 주민들이 정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게 지금 북한에 필요한 혁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김정은 명확하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지방공업혁명 20승10 정책 애초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인민들을 굶기거나 더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개혁개방의 길로 가감하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